안녕하세요. 옥동 테니스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우리는 형용사의 역할과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형용사는 명사 앞에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동사 뒤에서 그 동사의 뜻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이 문장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어, 동사, 자동사죠. 그 다음 주격 보호가 있는 거를 이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격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 품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와 형용사. 명사가 들어갈 때는 주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동격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형용사가 갈 때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서술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술해주는 보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은 첫 번째는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는 비동산 자동사라고 했어요. young man, 젊은 남자이다. 그가 젊은 남자인지 늙은 남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young man은 주어인 he의 보충 설명의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young은 앞에 있는 뒤에 나오는 명사인 man을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 수식하는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게 되어요. 한정적 용법, 어렵게 얘기하면.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보면 the man은 주어고요. is는 자동사, young은 주격 보호예요. 그 남자가 젊은지 정직한지 또는 나이가 들었는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위에 있는 young은 명사만을 수식해준다면 아래의 young은 이 남자가 어떤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is만 있으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is를 보충할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하고 이때 보호로서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자, 형용사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의 또는 니은으로 끝나는 말을 형용사라고 보면 돼요. 뭐 정직한, 빠른, 즐거운, 예를 들어 tall 같으면 키 큰 이런 뜻이 있잖아요. 니은으로 끝나죠. 그래서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look at the tall tree 했을 때 look at은 타동사 구로 볼게요. the tall tree는 목적어예요. 혹시 look을 자동사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at the tall tree를 부사구로 봐도 괜찮아요. 주어 유를 생략한 명령문이죠. 그 키가 큰 나무를 보아라. 이때 형용사의 어수는요. 어나 언 더와 같은 관사와요. 어나 언 또는 더와 같은 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she looks happy라고 했어요.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충 설명했으니까 주격 보호고요. 이때 이 형식에서 쓴 look과 같은 것을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해요. 감각동사는 반드시 형용사를 갖다가 보호를 취해야 되는데요. 감각동사가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이 형용사가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뭐뭐 하게처럼요. 그렇지만 반드시 부사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look, feel, taste, sound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와요. 절대로 부사가 올 수 없어요. 자, 밑에 볼게요. look like 플러스 명사라고 했는데요. like는 전치사의 뜻으로요. 뭐뭐처럼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인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like는요 동사겠죠. 타동사. 자, 그래서 명사처럼 보인다 라고 했을 때 the rock looks like a bear. 그 암석은 곰처럼 보인다 라고 했어요. 뭐뭐처럼 보이다. 됐죠? 그래서 the rock 주어고요. looks like는 타동사 구로 볼게요. 그 다음에 a bear 목적으로 보고요. 아까 look at처럼요. 이 look을요 자동사로 보고 like a bear 이거를 부사구로 봐도 돼요. 한 번만 더 제가 정의를 하면 그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이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형용사구 아니면
문장의 역할에 따라서 부사구로 나뉜다고 했고요. 여기 있는 like a bear는 부사구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량 형용사 some any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some과 any는 뜻이 같아요. 약간의 몇몇이란 뜻인데요. 쓸 때 문장에 따라서 쓰임이 좀 달라요. some은 긍정문에서 또는 권유문에서 써요. 권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이 긍정이 있을 때 긍정의 대답을 갖다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럴 때는 some을 씁니다. 예상 가능하죠. 그럴 때 some을 쓰고요. any는 부정어일 때 있죠. 부정문,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 any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ny를 긍정문에 쓸 때가 있긴 해요. 그럴 땐 얘는 뜻이 거의 all처럼 같은, all이나 every와 같은 모든의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긍정문에 쓰일 때는 예를 들어서 I can do anything for you 하게 되면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조금 강한 긍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수량형용사 many와 much는요, 이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많은이라는. 그러나 many는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을 써야 되고요.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거죠. 보통 우리 much는요, 이렇게 not과 함께 쓰일 때 much를 많이 써요. 원래 어법상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긍정문에도 쓸 때가 있죠. Thank you so much처럼. 자,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이 man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있죠. many와 muc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a lot of와 lots of를 쓸 수 있어요. 함께 외워두세요. 그래서 Sue has a lot of dolls. Sue has lots of dolls. I don't drink a lot of coffee. I don't drink lots of coffee. 다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some과 any, no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some은 긍정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권유를 할 때도 긍정의 대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some을 쓰고요. 부정이나 의문문에서는 any를 써요. not any는 한 단어로 no와 같은 의미예요. 자, 볼게요. There are some birds in the tree 하게 되면 긍정문이어서 some을 썼어요. There aren't any birds in the tree에서 그 나무에는 어떤 새도 없다 했을 때 not과 any를 합치면은요, no라는 하나의 하나의 부정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there are no birds in the tree 하게 되면은 똑같은 뜻으로 나무에는 새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